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코스피 200 투자의 정석, KB투자증권 강남 스타PB센터의 김주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주보다 오늘 이 코너를 주목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모처럼 또 대형주가 아주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장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수급이 제가 원하는 만큼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외국인이 560억, 기관이 거의 300억 근처로 지금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진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뭐 그동안에 좀 삼성전자, 현대차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계업 중에 한라비스태연공조, 그리고 CJ, 그리고 제일제당, 그리고 영업무역 쪽에서 코스피 200 쪽에서 이쪽이 좀 강한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약한 업종이 포스코가 한 3% 정도 밀리면서 유독 좀 약한 모습 보여지고, 화학업종 LG하우시스와 제일무직이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좀 혼조 양상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까지 양호하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들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차지했나요? 예, 하늘유화가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11.68%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요. 1을 빌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산엔진이 엔진 가격 상향에 대한 기대감에 11.38% 올랐고요. 코리아 서큐트가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11.31%, 남해화학이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주들이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9.22%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코롱인더가 산업자재 턴어라운드설이 강력하게 부각되면서 8.72%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네, 이 밖에도 하락률이 컸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파미셀이 6.27% 주간 기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BW 상장에 따른 물량이 좀 출하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호텔신라가 5.18%, 사업 계획안이 서울시 반대로 3년째 지금 제동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단순 차익 실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4.81%, 채권단에서 지분 매각한다라는 지분 매각설이 현재 나와 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보험권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재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도 투신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4.3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을 쭉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한 주간의 흐름이 대형주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하락률 자체는 그다지 그 이전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양상이었습니다. 다음 주 과연 이렇게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날지가 투자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먼저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2000포인트대 매물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번에 뚫어내야 되는데 수급이 좀 따라주지 않는 점이, 물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 강도가 좀 약한 점이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준비된 자료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어제 그 삼각수렴형 패턴을 위쪽을 좀 뚫어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뚫어냈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먼저 수급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왔고, 기관이 잠깐 쉬는 사이에 외국인이 들어왔고, 오늘은 조금 약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면서 궁극적으로 삼각수렴형 패턴의 상단선을 코스피가 뚫어냈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윗방향을 가리킨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매물대 분석을 보면 지난번에도 이제 1980포인트대에서 막힌 다음에 다시 내려왔는데요. 2000포인트대까지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 기술적으로 거래가 충분히 실려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상승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충분히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박스를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역시도 거래량과 수급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외국인의 수급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이 일단 확인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급이 좀 풀린다. 수급이 오늘처럼 뭐 쌍끌임에서 들어오고 있으나 좀 약하다라고 하면 일부 정도는 2000포인트대에서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좀 올라갈 때 조금 덜어놓는 모습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역시도 외국인이 2천억 이상 일평균 순매수 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환율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요. 환율이 최근에 그 미국의 이제 GDP 발표가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게 나왔고 1분기 GDP 발표가 한파 영향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올 1%대 1.4%, 1.5% 정도 예상 나와지는데요. 그런 영향으로 환율이 지금 강하게 들려 올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외국인의 수급이 미약하나마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예상이고 다음 주 초반에 외국인이 2천억 이상 들어와줘야 되고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성 포지션 보면서 좀 같이 또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네. 선물 옵션 이제 합성 포지션을 지금 보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상승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포지션이 외국인의 합성 포지션입니다. 선물과 옵션 이렇게 두 가지를 합성해서 본 부분인데요. 주식 역시도 사고 있기 때문에 주식까지 합성하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옵션 쪽에서 상방향에서 좀 걸리는 모습이 있긴 있으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당히 오랜만에 나오는 합성 포지션의 상승 베팅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들어오고 또 기관도 들어오고 있어서 상당히 양호하다는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부족하고 수급의 세기가 좀 미약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집중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 매수 강도와 거래량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이번에 박스권 돌파, 2000포인트 돌파되면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올 것이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고 그간에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지금 먼저 올라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조선업종, 화학업종, 건설업종까지 섹터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초반에 외국 매수 강도가 또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박스권 회귀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지지부진하다면은 한 2,000선을 전후해서 차익 실현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네네. 이럴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유망주, 대형주 중에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종목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삼천리라는 종목이고요. 오늘은 한 2.1% 정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왜 이 종목에 주목해야 되는지, 왜 쌀 때 이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쌉니다. PBR 기준으로 현재 0.5배입니다. 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PBR 다 낮지만 그 중에서도 삼천리가 PBR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뭐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는데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는 퀀텀 점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영업이익이 525억이었고요. 올해는 대략 한 550억에서 56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2015년에는 갑자기 2배로 들려 올려집니다. 1,100억 정도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자회사 중에 S파워가 있습니다. S파워가 지금 연결로 해서 올해 이제 4분기부터 본 가동 시작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2015년도에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현재 봅니다. PBR 0.5배에 2015년 기준에서 영업이익 2배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또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연료전지 발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LNG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 보고 RPS 의무량 증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연료전지를 포함한 발전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져나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삼천리의 성장 동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수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급격하게 좀 갑자기 빠르게 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해서 조금씩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하락세가 멈출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대에서 한 2-3% 정도 만약에 하락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저점 잡을 것이다라고 현재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그때마다 조금씩 중장기적으로 PBR 0.5배 회사가 내년에 영업이익 2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물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라도 그러실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삼천리 저희가 거래소에 있는 가스 업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와는 또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일단 52주 최고가 기록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조정 시에 점진적인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세워보면서 유망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KB투자증권 강남 스타PB센터의 김주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